아이고, 오늘 하여간 모든 질문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기왕에 나와주신 김에 네.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나눠서 한번 그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언컨대 네. 24년이 되면 그때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셔라. 23년까지는 손 안 대는 게 좋겠다. 내년도 아니다. 왜냐면 내년에는 산다고 해도 금리가 계속 고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 좀 꺾어진다라고 본다면 24년에 좀 거래가 활성화될 거예요. 제 예측으로. 그런데 그때 되면은 24년도에 집을 살려고 이제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금리도 좀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요 무주택자가 집을 지금 사지 않는다면 전세나 월세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월세가 좋죠. 왜냐면 전세 때문에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추홀구 인천 쪽에서 2천억 정도의 전세 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집에 들어갔다가는 정말 묶여버리는 피 같은 돈이 묶이게 되죠. 그것도 전부 다 서민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월세가 더 안전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년 되면 전세가도 아마 많이 하락할 겁니다. 더 떨어진다. 더 떨어지죠. 하긴 전세가가 집값의 바로미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집값 떨어지고 이렇다. 갭 투자하신 분들도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질러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갭 투자의 의미가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도 하락하고 있고 갭 투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효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집도 있고 현금도 좀 있다면 옮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 24년대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만약에 1주택이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내 것도. 근데 이쪽도 떨어지고 있어요, 가고 싶은 것도. 이럴 때는 내가 현금이 있으면 지금 팔아서 이걸 또 사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1주택자라고 해서 옮길 때 타이밍은 현재는 아니다. 작년에 뭐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때 갈아타기 했다가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기가 지금인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다른 집으로 가겠다 생각한다면 내 집을 먼저 팔고 기다리는 게 낫겠네요. 내 집을 먼저 팔고 저쪽 집을 사는 게 낫겠네요. 내 집을 팔고 뭐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이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거지. 저 집을 먼저 사놨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미입주 돼가지고 못 들어간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수원 영통을 갔더니 미입주가 너무 많아요. 내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제 내 집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시장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완전히. 지난번에는 내 집을 먼저 팔면 안 됐다고. 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 집을 먼저 사놓고. 형님 저기 많이 사고 많이 팔아보신 제가 볼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웬만해서는 잘 못해. 이게 방송도 그냥 잘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험이 지금 축적돼서. 제가 그동안 30년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저런 산전수전 안 겪었겠습니까? 그렇지. 자기야 이재용 아나운서 앞에서 뭘 이게 잡으면 안 돼. 이게 폼 잡으면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다주택자요. 요즘에는 또 다주택자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증여도 하시고 이렇던데. 요즘 뭐 직거래들 많이 나오면서 이게 직거래가 뭐 무슨 거래냐 이런 분들인데 이게 증여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특수관계 거래는 뭐 잘 아시다시피 3억 원이나 30% 정도라면 이게 정상 거래라고 보는데 요즘은 이게 뭐가 있냐면요. 하락기에는 집값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말로 40%의 증여를 해도 싸게 증여를 해도 검증할 방법이 이게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증여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죠. 직거래가 지금은. 떨어질 때는.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이 증여할 증여할 수 있는 기회다. 증여의 기회인데 다주택자의 그 양도나 이런 것도 아마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1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니까 그렇지. 너 집 있지? 예. 하나 더 사도 돼. 예. 대신 이거 사고 나서 뭐 몇 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게 옛날엔 6개월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게 아마 2년인가 뭐 1년인가로 늘어났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를 더 늘려놓은 거니까 집이 워낙 안 팔리니까 앞으로도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저 부동산 규제가 점점 풀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풀어줄 부동산 수밖에 규제가 풀리는 시기에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또 증여 가액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기를 잘 보셔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다 받았죠. 저도 받고. 근데 그게 아직도 난 좀 떨어질 줄 알았어. 떨어지긴 뭐 하나도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죠. 뭐 어디서는 뭐 좀 뭐 하락했다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라 아마 금천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데요.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부세는 그대로면 전 죄송한데 종부세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부세를 끌어올리면 물론 집을 갖지 못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얘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야 얘가 집을 내놓고 싸게 내놓을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종부세를 너무 많이 매기면 오히려 집을 또 잠궈요. 잠근다니까요. 그 돈 낼 거면 그러니까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 그 돈 낼 거면 안 팔겠다. 종부세까지 거 뭐 그냥 내가 내지 이런 분들 더 늘어날 수 있는 글쎄,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작년까지 집값 그렇게 오를 때도 종부세 그렇게 오르고 이랬을 때도 버티기 들어간 분들 많았거든요. 많죠. 네. 그게 준거 집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주변에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으면 버티는 분들이 많고 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막 서둘러 팔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래서 급급매로 나온 것도 있고 심지어는 물론 종부세를 못 내가지고 경매 넘어오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경매로 넘어오는 건수가 평소보다 2배가 늘었어요. 사고 많이 생기죠. 그죠. 이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본다는 게 뭐냐면 등기부등본을 본다는 얘기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게 이제 등기부등본인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 사건이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고스란히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를 통할 때는 기본적으로 권리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맞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그 권리보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거래를 할 때. 어느 지역을 좀 진단해달라. 사실 요즘에 부동산이 하락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좀 진단해 주세요 하신 분들,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 많이. 왜 맨날 서울, 경기 지역만 얘기하십니까? 부산 좀 짚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산도 많이 올랐었죠. 전국적으로 뭐 안 오른 지역이 없죠. 난리 나게 올랐죠. 아까 왜 상암동 사신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마포도 되게 웃긴 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마포도 이게 한강변에 따라 길지 않습니까? 이 구가 생긴 게. 그럼 이제 양화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동마포, 왼쪽이 서마포라고 그래요. 동마포, 서마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거의 분위기가. 그런가요? 네. 몰랐어요. 몰랐죠? 네. 서마포 쪽은 이제 경기도권하고 붙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이제 동마포 쪽에서 볼 때는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서마포 쪽에서는 여기 살기 좋다 그러고, 그리고 강남도 또 태북 태남이 있어요. 그렇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기점으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단 말이죠. 그건 또 북쪽을 쳐주잖아. 북쪽을 진짜 강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쪽 밑에는 강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긴 멀다 그래. 멀다 그래. 거긴 멀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도곡동, 대치동 여기 학원가 때문에 떴단 말이죠. 거긴 떴죠. 떴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태남, 도곡동, 대치동 이쪽에서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 보통 사자가 붙어요. 뭐 회계사,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예를 들어서 사자가 붙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공해서 결국 누구랑 일을 하냐면 자본가인 태북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 그 태남 쪽에 있는 아파트라 이거 보면 소유주가 태북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예.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걸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구나. 자, 오늘 셀커 TV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는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편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형님께서 워낙 또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존경합니다. 예. 아, 저도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또 즐겁네요. 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셀코 TV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